이게 뭔지 아시는 분? 댓글로 본인의 버디버디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2008년 대한민국 메신저 시장 점유율 56%, 네이트온도 MSN도 아닌 바로 버디버디가 대한민국 메신저 1위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버디버디 아이디가 없으면 따돌림 당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4년 뒤 2012년 이 국민 메신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1월 13일 새천년이 시작되던 그 순간 버디버디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을 모티브로 한 이 초록색 아이콘은 곧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필수 아이템이 됩니다.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회원수 500만 명 돌파.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였죠.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 사람들은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켜놓고 로그인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접속만 되면 다행이었던 시절이었죠. 2003년 버디버디는 MSN 메신저에 이어 국내 메신저 2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MSN은 윈도우 XP에 기본 설치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1318은 버디버디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말해주듯 10대들에게 버디버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중 버디버디 계정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6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버디버디의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무려 56%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네이트온도 MSN도 제치고 명실상부한 국민 메신저가 된 순간이었죠. 참고로 2013년 기준 카카오 스토리의 점유율이 55%였으니 버디버디가 당시 얼마나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10대들은 버디버디에 열광했을까요? 첫째, 특수문자 개성 있는 아이디는 당시 메신저 이용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버디버디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닉네임을 만들고 개성을 드러내는 환경을 제공했는데 이는 10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또래 문화에서는 이런 나만의 닉네임이 소셜미디어적 요소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상태 메시지 기능이었습니다. 접속, 통화 중, 공부 중은 기본이고 남친 구함, 여친 구함, 애정 결핍 같은 솔직한 상태 표시가 가능했죠. 10대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고든 기능이었습니다. 셋째, 버디버디만의 킬러 콘텐츠, 바로 음악방송 채널이었습니다. 오디오만으로 진행되는 음악방송은 당시 UCC의 원조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화려한 성공 뒤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버디버디는 서비스 초기부터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자체적으로 검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대 남성이 청소년 채팅방에서 10대 행세를 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는 겁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한 온갖 범죄가 버디버디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을 전후로 버디버디는 심각한 막장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060 음란 전화 업체들, 유료 음란 채팅 직원들이 대거 버디버디로 몰려들었습니다. 욕설과 음란한 내용이 판을 치게 됐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스는 싸이월드를 인수해 네이트온과 연결했습니다. 미니 홈페이지의 인기와 메신저가 결합하자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이었죠. 네이트온은 2005년 MSN 메신저를 제치고 PC용 메신저 시장 1위에 올라섰고 2013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디버디가 음란 채팅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시달리는 동안 네이트온은 버디버디의 이용자들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버디버디 쓰다가 고등학교 때는 네이트온 쓰고 대학교 때랑 성인 되고 나선 MSN 쓴다는 말이 당시 유행했을 정도였죠. 2008년 3월 10일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버디버디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버디버디, 그해 8월 56%라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며 잠시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디버디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버디버디는 위험한 곳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청소년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가정이 늘었죠. 그리고 2009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0년 3월 작은 노란 말풍선 아이콘의 카카오톡이 출시되었죠.
PC 기반의 메신저에서 모바일 메신저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버디버디는 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보여준 간편함, 실시간성, 무료 문자 서비스는 PC를 켜야만 사용할 수 있는 버디버디를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2년 4월, 위메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습니다. 더 오랫동안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노력하였으나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버디버디의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25일, 2000년 1월 13일 출시 이후 12년 5개월, 총 148개월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2022년 3월 31일, 버디버디 도메인도 사라졌고 홈페이지는 폭파되었죠. 네이트온, MSN 메신저, 카카오톡에 밀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버디버디는 왜 사라졌을까요? 첫째, 보안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존재했던 치명적인 결함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죠. 이는 범죄의 온상이라는 낙인을 만들었고 결국 자멸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5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에 취해 혁신을 게을리했습니다. 네이트온의 싸이월드 연동 전략, 카카오톡의 모바일 중심 전략에 대응하지 못했죠. 셋째,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를 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2021년 3월 10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디버디 공식 홈페이지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날개 달린 신발, 버디버디가 다시 찾아옵니다. 라는 문구가 떴던 겁니다. 9년 만의 부활 예고였죠. 30, 40대의 추억을 자극한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반응도 컸죠. 위메이드 관계자는 SNS를 기본으로 하되 메타버스, 보이스 메신저와 같이 발전된 형태로 재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5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야후 코리아의 부활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카카오톡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앱이 되어버린 지금 후발주자인 버디버디가 활약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용자 확보마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버디버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도 보안과 윤리를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것. 시대의 변화를 잊고 과감하게 변신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2008년 56%의 점유율로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그 초록색 날개 달린 신발. 지금은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디버디를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버디버디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